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영어를 학과목이 아닌 언어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공부죠, 공부.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는 공부가 아니죠. 영어는 그 자체로 진짜로 언어의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활용해서 토론도 하고 에세이도 발표하고 뭐 프로젝트도 영어로 다 쓰고, 그러니까 영어가 말 그대로 어떤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영어는 공부, 이거 확실하게 일단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주도성이 강해진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자기 주도성이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육은 또 캐나다 교육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시키는 공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을 암기하는 공부죠. 또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런 어떤 관리를 당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확실히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발표와 표현력이 강해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서양의 공부 방법은 늘 토론하고 질문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게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공부는 주로 외우고 선생님이 이렇게 뭐 가르쳐 주는 것을 적어서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확실히 점수 따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표력,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죠.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 표현에 능하지 못한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서양 교육 받은 아이들이 확실히 말 잘합니다. 확실히 말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거 알죠? 늘 기도문하고 뭐 기도하고 그 연습이라니까. 그 연습이에요. 서양 교육 받은 사람들 늘 학교에서 발표하고 질문하고 표현을 참 잘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대학 입시의 방향 자체가 다르죠. 이거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정답이 있는 것을 외워서 그대로 뱉어내는 거. 이게 대학 입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점수 따라서 한 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서울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연대, 의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짝짝짝짝 잘라서 한 줄 세우기로 대학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입시는 활동, 그다음에 리더십, 프로젝트, 봉사활동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 악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거 다 보잖아. 그러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것도 어떤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학 교수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상당히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능 점수 몇 점, 그 다음에 뭐 1등급 뭐 이러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대충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학의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버드, 예일 이렇게 우리는 그거 등수 매기는 거 되게 좋아하죠. 순위 매기는 거 엄청 좋아해.
근데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대학 순위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약간 대학교 입시 자체가 개별적인 것,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한 관심, 한 개인에 대한 탐구, 한 개인을 평가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줄 세우기 평가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이 다르죠. 다섯 번째는 아이가 훨씬 독립적으로 성장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거 왜 그래요? 본인이 이제 혼자 가서 생활을 하면은 생활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인간 관리라든가 이런 거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해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심이 커진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집에 가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끝나면 학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늘 이렇게 부모의 품에서 선생님의 품에서 항상 이런 지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어른으로 커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많이 부족해. 인정하시죠? 이게 상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친구들 보면은요 애기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보는 시야가 넓어지더라.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는 뭐 뻔하잖아요. 대학 입시 준비, 경쟁, 뭐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대학, 입시, 경쟁, 스트레스, 비교,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단어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그냥 이거 잘하는 사람은 이것대로 키워주고 저거 잘하는 사람은 저것대로 키워주고 가치관도 다양하죠. 그리고 진로도 또 다양해요. 이렇게 가는 길도. 우리는 몇 점 그러면 어느 대학 무슨 과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근데 서양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로도 정해진 진로가 아니라 다양한 자기만의 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인턴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로 탐구를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뭐 활동, 다양한 생각, 다양한 진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일곱 번째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떠올리면은 뭐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스트레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피곤에 쪄들어 있는 모습, 뭐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막 웃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아마 부모들은 좀 화날 텐데 네가 지금 웃을 정신이 있어?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왠지 입시생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이런 거, 짜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죠. 근데 반면에 이제 OSS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실 서양교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그렇게 표정이 어두웠던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정이 밝아져. 밝아집니다. 확실히 밝아집니다. 그럼 왜 그래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운동, 스포츠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학교 생활이 재밌죠.
자, 이제 여덟 번째는 진짜 글로벌 인맥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사실 뭐 한국 아이들끼리 다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은요, 어느 대학, 어느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합니다. 미국 현지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쓰이는 영어 단어인데 실제 미국 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oreigner 이런 말입니다. 외국인 이런 거. 그리고 뭐 무슨 대회하고 그럴 때도 우리는 뭐 국제 무슨 대회, 국제 마라톤 대회 이렇게 국제자가 붙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모든 게 다 국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 안 붙입니다. 예.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없는 단어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어지간한 학교에 가면은 적어도 세계 10여 개국, 뭐 많을 때는 50개국 이런 데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진짜 글로벌 인맥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참 재미있는 것은 뭐 미국의 서로 이 대척점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뭐 러시아, 이란, 뭐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들도 많이 이민 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런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인맥을 진짜로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음식으로 따지자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매일 한국 음식을 먹는 거고 오늘은 비빔밥, 내일은 뭐 된장찌개, 모레는 냉면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뭐 이건 뭐 메뉴 자체가 오늘은 타이 음식, 내일은 이태리 음식, 모레는 프랑스 음식,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글로벌 인맥이 생기고 사고방식의 확장성은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9번째, 대학생 이후에 적응력이 훨씬 좋아진다. 감이 잡히시죠? 미국의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미국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가거나 또는 뭐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가거나 훨씬 유리합니다. 왜?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한국식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뭐 토플이라든가 다른 점수 좋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미국 대학을 가면은요 적응하는데 되게 애로가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 한번 그 캐나다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초등학교 때 1년이라도 다녀온 아이들은 영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가잖아요. 한 바퀴 거쳐야만 영어가 나옵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고 다시 영어로 내뱉고 이게 잘 안 돼. 따로 놀아. 머리하고 입이.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한번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몸과 말과 머리가 같이 가죠. 한 단계가 이게 생략이 된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한번 갔다 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연관되어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미국 대학 가서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미국 대학을 가는 경우는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게 유리하고요. 캐나다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10번째는 결국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미국,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미국 대학을 가던 뭐 한국 대학을 가던 심지어 뭐 유럽의 대학을 가던 저는요 사실 대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우리 그 키 크는 것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완성이 되죠. 언어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사고방식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 사고방식, 가치관, 평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에 성인이 돼서는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본인은 부산에서 40년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은 말투가 부산에 사신 분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6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부산에 사신대요. 근데 말투는 부산 말이 아니야. 서울 말이에요. 부산 사람들 만나면은 부산 말 흉내를 내기는 한대요. 근데 저처럼 이제 서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이분은 부산 토백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요,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는 키도 고등학교 때까지면 다 크잖아요.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그때마다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가 대학교 이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는 거 또는 캐나다에서 보내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국 대학을 와서 오든 아니면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갖든 뭐를 하던 간에 글로벌 인재가 된다고요. 예, 한국말도 유창하고 영어도 유창하고 전 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고방식도 유연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력도 충분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절대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 다음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저 의대, 치대, 약대 뭐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학과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우회해서 가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루트도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국에서 의사, 뭐 치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EU, 유럽 연합 국가에서 그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나오죠.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의사, 치과 의사, 뭐 약사 시험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합니다. 이런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그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뭐 부모가 의사나 약사나 뭐 치과 의사나 했던 걸 물려받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의사 행위를 할 수 있고 약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언어적 능력도 되고 사고방식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되고 경험 치수도 많고 훨씬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그 방법도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꼭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환경인가 그리고 무조건 좋은 동네가 좋은 게 아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갈수록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가고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좋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데 가서
자존감 떨어지고 내신 성적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누가 관리하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든 거를 현지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챙겨줘야지 되고 생활도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 문제예요. 사실 학교 그 자체만 따지자면 보딩스쿨 참 좋습니다. 보딩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죠. 사립중고등학교.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립중고등학교가 나쁜 점이 있어. 어떤 점이 나쁘냐면은 먹는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맨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좀 이렇게 기가 세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치여.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먹는 문제 좀 잘 챙겨주고 정서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지켜봐 주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 사람마다 좀 달라.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저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되신다면 사실은 OSS 같은 데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닌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해드리기로 하고, 어찌 되었던 간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몇 개,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아이를 유학 보낼 때는 몇 가지 중요하게 챙겨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진짜 보딩스쿨을 100번 추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유학의 핵심은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 배우려고 유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능력과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탄탄함, 이런 거를 길러주기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유학의 목적이거든요. 유학은 뭐 단순히 공부하는 환경을 대한민국 땅에서 뭐 미국 땅 또는 뭐 캐나다 땅으로 바꿔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장소만 옮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유학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도피 유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안 좋으니까 저기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아이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업적으로 돌봐주는 후견인, 멋진 후견인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만약에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좋은 감독을 만나야지 됩니다. 좋은 코치와 좋은 감독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무작정 공만 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감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정말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전 세계 어디다 던져놔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아이로 한번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저는 그게 자신 있게 만나는데 말씀드리는데 OSS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베테랑급의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정서적 관리서부터 생활관리, 학업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니까요. 저는 정말 많이 놀랬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공부.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니까 운동도 하고 악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언뜻 보면 저렇게 갖고 무슨 대학을 가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결국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너무나 인생에서 값진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더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회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제가 인생의 코치를 한번 기꺼이 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